역사학자들마다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씁니다. 의병 운동이라고 하고 저희 뭐 독립운동처럼 그다음에 이제 의병 항쟁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다음에 의병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병 항쟁으로 많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일제 나를 빼앗기 1910년 나를 뺏기 전에 일본이 침략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그 경제적 침략도 있지만 이 군사적으로도 침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반 백성들이 부대를 의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이 의병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의병 항쟁은 이때만 있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이런 분들 여기 그 안동 같은 경우 김성세 그분도 임진왜란 때 의병을 그러니까 싸우셨잖아요. 왜그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하고 이 그 한말 의병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정부하고 협정했냐? 그러니까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왜군하고 싸웠냐? 이때 한말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당시 강군하고 협조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강군하고도 이게 의병했던 분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자료들이 의병할 때는 이 자료들이 일단은 다 한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운동 하면은 붙잡히신 분들은 뭐 판결문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재판을 받으면은 신문기사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병했던 분들은 이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겼더라도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라질 정도인데 제가 갖고 온 프린트를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안동의병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알려진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의 한 21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 과거에 한번 그 국가유산청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정리한 그러니까 이것도 한 7년 정도 전에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기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아니면 경문도 있고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보시면은 서점처가 이 정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역사박물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수정하는 것도 있고 이 경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국진흥원이 가장 한국국진이 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4페이지 보시면은 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우수 8홍이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임원들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의병 수등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의병 일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진을 했던 조직들은 그 창의록이라는 거를 남기고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그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일기 쓰지 않습니까? 일기 쓰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 안동에 있는 분 중에서 일기를 통해 갖고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안동은진이 어떻게 싸우고 있다 아니면 예안은진이 선정은진이 어떻게 싸우고 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들이 보통 일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병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을사로에서, 그러니까 을사대장 이후에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두 개는 저희가 아까 의병을 했던 분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일본 측에서도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이 진주일치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주택박물관에 이거를 일본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군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일본군 14연대가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거의 이제 정기훈련 끝나고 중기, 후기 다 돼가면서 일제가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이제 식민자 시킬 수,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다. 그 와중에 그러면 나머지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14연대를 보낸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이 14연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라도 목포 아시죠? 목포 쪽으로 의병들을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포가 넘으면 바다니까, 그래서 이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서 나머지 의병들을 탄압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쪽 의병 얘기가 많은데, 이거 여기에는 경상도와 관련된 거는 이제 산나무진이라고 영천의 의병 그분들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강년, 문경 이강년 기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안동은 정기의병이 많거든요. 이 중기 때는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보통 전쟁이라고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정기의병 때는 아니지만 중기의병 때는 대한제국의 군인들까지도 여기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국가 대 국가의 이 싸움자에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병을 했던 분들이 남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일본 측에서도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이 진중일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군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일본군 14연대가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거의 이제 정기의병 끝나고 중기, 후기 다 돼가면서 일제가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이제 식민자 시킬 수,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다. 그 와중에 그러면 나머지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14연대를 보낸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그래서 이 14연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라도 목포 아시죠? 목포 쪽으로 의병들을 계속 몹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포가 넘으면 바다니까, 그래서 이 토끼몰이 하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서 나머지 의병들을 탄압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쪽 의병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는 경상도와 관련된 거는 이제 산나무진이라고 영천의 의병 그분들 기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경의 이강년 기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안동은 정기의병이 강했거든요. 이 중후기 때는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보통 전쟁이라고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정기의병 때는 아니지만 중후기 의병 때는 대한제국의 군인들까지도 여기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국가 대 국가의 이 싸움이다 해서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병 사진입니다. 맥켄지라는 서양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평인가? 양평. 예, 그쪽에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사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 사진은 의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진이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분이나 저쪽에 있는 분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있는 진짜 이건 한 중학생? 아니면 뭐 고등학생?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까지, 이게 나이가 어린 분들도 이렇게 의병을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이 서양 사람이 이 의병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어차피 이 화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워도 죽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냐고 얘기했을 때 결국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목숨 바쳐 싸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병들 사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이 의병 탄압을 위해서 출동한 일본군. 그러니까 앞에 사진하고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그냥 농사 짓다가 이 총 들고 전투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반대로 이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그 다음에 이 보급품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것도 완전하게 갖춘 이 군인들하고 일본군하고 의병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숫자적으로는 의병이 더 많은데 왜 숫자가 훨씬 적은 일본군이 계속 승리를 할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이런 전투력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게 의병들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의병했던 분들 처형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 카드로 씁니다. 우편 엽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에 우편 엽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글씨들이 써 있거든요. 우편 카드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 시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병하면은 그러니까 정기 후기 나누고 그 다음에 많게는 5시기로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요 3시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5시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1915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3.1운동 전까지, 19년 전까지 이 의병들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시기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정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기, 중기, 후기가 틀린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 때는 왕을 지키자는 겁니다. 임금님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근데 중기, 후기 가면서는 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에서 벗어나서 발전돼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지키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기, 중기, 후기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 조직도 보시면은 이 전기 때는 거의 대부분 유림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밑에 병사층은 농민. 근데 이 중기 후기가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발전돼 갖고 평민 의병장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 경북에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영덕의 신도석. 이분이 평민인데 본인이 의병을 일으켜서 대장으로서 활약하면서 부하들을 양반 유림들을 지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된 거예요. 과거에는 전기 때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평민이 대장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중기 후기 가면서는 이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석은 그냥 안동하고는 그래도 관계가 있고 한데 이분은 당시에 똑같은 시기예요. 신도석이란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덕에 신도석이 있고요. 이분 포상 받으셨고 상주에도 신도석이 있습니다. 이분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또 신도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의병장하고 다르게 이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보쪽, 서해보쪽 한다. 왜냐면은 영덕, 상주,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게 보고가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서는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때는 구별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상의 특징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전기 때는 시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읍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후기 때는 읍내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기 때는 그래도 일본군이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읍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읍내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의진을 구성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결국에는 읍내에 뭐 가나나 객사 이런 데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중후기 때는 일제가 일본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읍내에서 시내에서 결성을 못하고 산에서 결성을 하고, 그리고 규모도 예를 들어서 정기병 때 뭐 몇천 명이 모였다 이러면은 중후기 때는 소수 단위로 모이는 겁니다. 이래서 뭐 30명, 50명 이런 식으로 부대를, 그러니까 의진을 쪼개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산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4년, 95년, 96년 이때가 정기의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후기 때가 1904년부터 7년까지가 중기의병입니다. 이때는 안동에는 이상용 선생님, 그 다음에 유시연, 그 다음에 이 박처사라는 분은 박인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병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오히려 이제 이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신도석이라든가 이강년, 여기에 이제 참여한 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 놨지만 결국에 이 94년에서 1910년까지의 안동의 의병항쟁을 봤을 때 정기의병이 강했다는 거, 중후기는 조금 약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북부권은 정기의병이 강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부는, 그러니까 대구 인근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남쪽 지역, 경상도를 봤을 때 남부 지역은 정기의병은 약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후기의병은 이 산남의지라는 영천 포항에 만들었던 의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안동에서 이 의병이 정기의병이 강했는데 왜 그러면 중후기 의병이
왜 그건 약하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 근데 방향을 바꾼 겁니다. 운동 방향을. 그러니까 이 의병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전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병했던 분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이름이 알려진 분은 전체 인원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적은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돌아가시니까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된 분이 많은데, 그래서 안동에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제가 정기 안동에 그 을미의병 안동을 집 만들었을 때 일본군 일제 측에서는 한 10,000명이 모였다 하거든요. 안동의 포상자가 그 다 합쳐갖고요. 안동 독립유공자가 다 합쳐갖고 한 400명입니다. 전체 독립운동에서. 그러면은 근데 일본은 의병만 해도 한 10,000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건 좀 뭐 가장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몇천 명은 모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적다는 겁니다. 포상자가. 결국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되니까 이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의병이 아닌 계몽운동으로 전환되는. 그리고 이끌었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방법을 달리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안동에 가보면 1894년. 이것이 이제 그 독립운동의 시작이고요. 의병항쟁의 시작이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 94년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경북을 점령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보변란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원인이 돼서 안동에서 가보병이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거는 안동뿐이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 서상철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서상철이라는 분은 충청도 유생입니다. 충청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동에 와서 이 의병을 일으키자 해서 뭐 경문도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오지만 그 예안의 태계 후손인 향산 이만도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이 좀 지원을 해달라. 왜냐면은 멀리서 제천에서 왔으니까, 정충도에 왔으니까 여기에 어떤 기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사라든가 아니면은 물자 먹고 자야 되니까 이런 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경문도 발송하고 이 향산 이만도 선생님도 만나는데, 이 결국에는 안동에서 이게 지원은 잘 안 됐나 봐요. 향산 이만도 선생님도 이 서상차 이분이 와서 의병을 좀 일으켜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왕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이건 반역이다. 그래서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상차이란 분이 그러면 왜 안동을 했을까는,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된 거는 저겁니다. 그 일직면에 그 달성서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분도 달성서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안동으로 온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에 정리된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이 의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월 달에 2,000명이 모였거든요. 2,000명이 모여서 저기 그 문경 밑에 상주 함창 태봉이라는 데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일본군의 이제 병창섬이었거든요. 병창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을 하게 됐는데 이 2,000명 중에 이름이 알려진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안동에 있는 어떤 분들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제천에서 내려서 그러면 제천에 이분 말고 또 참가한 분들이 있냐? 현재는 이분 외에 3명인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3분도 이 안동에 와서 서상철과 같이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의병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 어떠한 분들이 그 서상철 이 사람과 이분과 같이 이 가보병을 창의하고 태봉에서 싸웠는지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아무튼 요 안동 향기에서 만들어서 이 병천부대가 있는 태봉을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또 어떤 분들은 이 지휘부는 이 양반 분들이고 이 병사층은 동학 했던 분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894년에 예천이라든가 상주 이쪽에 동학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자료가 발굴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발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2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도 이 경문 외에는 다른 자료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가보병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은 새로 또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 청일전쟁 때의 그 청나라 그 중국 군함을 일본 군함이 공격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안동 향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안동대학교 송천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요 안동 향교는 저기 지금 안동시청에 주차타워 거기가 안동 향교 자리라고 현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청에 가시면은 그 본관 올라가는 입구에 요 동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동 그 가보병 창의 개성장소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안동 향교 사진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이 94년에도 공격하지만 96년에 또 공격하거든요. 요 태봉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한번 뭐 함창 태봉 이게 항공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 앞에는 논이고요. 요 봉우리 뒤에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60도로 방어했을 때 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숨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투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이고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그 상대방을 상대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94년에도 태봉전 때도 여기에서 이제 일본 병천부대 있었고 의병이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94년도 그렇고 96년도 그렇고 둘 다 전투에서는 다 이 의병들이 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95년이고요. 양력으로 하면은 96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의병이라고 많이 붙이는 게 음력으로 이제 9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건, 그러니까 원인은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단발하고, 그 다음에 변동령. 근데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보다는 이 밑에 있는 단발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라고 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여기 안동에서도 이 당시 관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양반의 상투를 자릅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가 이렇게 머리를 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귀신처럼 되는 겁니다, 모습이. 그래서 이 명성황후 이분보다는 이 단발령이 오히려 이 을림이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왜냐면은 이 당시에 분들은 이게 이 머리카락도 모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손톱도 자른 다음에 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는 방법 중에 그것도 일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투를 자른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분들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명성황후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례식 사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단발하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방에다 단발령을 단발해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공무원들 공문 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이 내려오니까 지방사에서는 큰 충격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발하는 게 내려오거든요, 안동에도. 그러면은 이제 안동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저항을 할 겁니다. 항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게 이런 통문과 경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안, 그러니까 여기 선성 있지 않습니까? 예안, 뭐 그다음 삼계, 이거는 봉화입니다. 그다음에 청경 사통문, 청경 사통, 그러니까 그 저기 서우에 있는 서원들 두 개의 서원, 그다음에 호계 통문, 호계 서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통문들이 막 나오고 경문이 막 발송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모이자. 그래서 의병을 만들어서 싸우자. 그 내용이 이런 통문들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안 통문입니다. 이게 한 200명 정도 여기에 서명을 하셨다거든요. 근데 통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양통문. 그래서 어떤 분들이 더 참여를 하신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이 통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본하고 싸우자는 내용들이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 모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 향교에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통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문이 이게 정확히 저도 예를 들어서 예안 통문이 있다 그러면은 원본이 정확히 어떤 건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지역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옆에서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쓰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함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문이 정확히 이제 어떤 것이 그 원래 통문인지 이거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계통문, 봉화. 그러니까 여기도 안동 상계통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여기 위에 서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발의한 분이 있는데 각정석, 김도하, 김흥나, 건지혁, 강유. 그러니까 이 그 안동 분들인데도 이 봉화 상계 통문에 발의를 하셨다는 발의자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곽종석 선생이 예. 경남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예, 거창. 예,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이게 청경통문이 나온 청송서하고 경광서.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 이 두 개의 서원이 그 지금 안동 그 KTX 터미널 좀 지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학봉중택 나오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서원이 오른쪽에 그 언덕 쪽에 하나 있고요. 거기서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서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안동 분들도 여기에 서원이 두 개나 있었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갖고 있는 안동 창의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경문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한 장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 거 보시면은 똑같은 거는요. 안동 창의 경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이런 식으로 또 조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독립기념관 거는 한 장짜리인데 이거는 영천의 창념식을 수정했던 거는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통문 원본이 어떤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보통 통문이나 경문 하면은 내용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13까지 해서 내용을 적어 놓은 거는 또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창의대장 건세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보시면은 저 뒤에 이제 건세현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맨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건세현 이름으로 나오고요. 권세현 선생이 예. 누구를 대신해서 나왔다는 걸로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린이 누구죠? 아니요, 그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지 뭐 친인척 중에 그 어른이 계셔서 이 어른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기록상에서는 그거를 네, 본 적이 없어갖고 왜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정기흡역 안동진 만들 때 안동에서는 안동의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도산 쪽에서는 예안의진, 선성의진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예안의진, 선성의진은 그 태계 후손분들인 진성희 씨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고요. 요 안동의진은 그 학봉, 그 정제 유치명, 학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정제 유치명 선생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하예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 당시에 뭐, 그, 가장 그래도 이제 큰 어른이 누구냐면은 그 서산 김문학 선생님. 이분이 이제 그, 이거를 창의한 데 주도하는데, 권세현 선생님을 대장으로 추대하기 전에 다른 분을 뭐 추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록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이 기록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본인이 이제 대장에 오르기가 좀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요거는 안동 하리통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저겁니다. 그 뭐죠? 양반 밑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나에 보면 삿도 밑에 있는 이방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 예, 아죠. 이분들이 통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혹시 자녀분 중에서 한문 공부 열심히 시키시면은 왜냐면 이거는 여담인데요. 의병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결국에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문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번역할 수 있죠. 근데 그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면서 의병을 연구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도 2000년대 이후인가? 2010년대 이후에 의병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 두 분은 정말 바쁩니다. 왜냐면 전국의 의병 학술대 하면 발표해달라 아니면 토론해달라 이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바쁘신데 그래서 이렇게 뭐 한문 자녀분들 한문 이런 거 공부 앞으로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더 나가서는 뭐 일본어 하셔도 왜냐면은 그 나중에 그 저희 보통 포상할 때 보면은 이제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번역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녀분들 이쪽으로도 한번 장래를 희망해도 괜찮겠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안동은 이 1차 안동 을미병이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통문이 나오고 봉정사하고 그다음에 호계서원 이런 데서 이제 본부가 차려지게 되고요. 지금 호계서는 저기 국학진흥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와룡인가 그쪽에 있다가 언젠가 저기 안동 이마댐 있지 않습니까? 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는 국학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이렇게 모였고 권세현 이분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반대로 이제 요 예안의진이라고도 하고요. 선성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1월 23일 날 이만도 이분이 이제 대장으로 치면서 예안의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입니다. 이거 어디냐면은 이마댐에 있던 이때는 작았습니다. 요거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학진흥 가면서 아마 건물을 더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안동의소 8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병 그 기록들 보면은 뭐 대장 누구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중군장 누구다. 뭐 중군이 누가 나가서 어디서 싸웠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이랬다는 거를 남긴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안동 의소 8호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유일한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안동 의소 8호하고 대장 부장에서 그러니까 직책을 다 써놓고요. 그 밑에다 사람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앞에 대장이 권세현이란 분, 그리고 옆에 이제 부장이 곽종성이란 분. 근데 이분은 거절합니다. 부장장에서. 왜냐면 본인께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몸도 편찮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이끌어갈 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장으로 안동의진이 추대를 했는데,
참여는 안 하십니다. 근데 이름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동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자료가. 그 강원대학교의 그 사과 명예교수님이신 박한설 이분께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동 분들이 이 자료를 외지에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생각해 보세요. 경상북도 안동인데 강원도 춘천까지 갔다는 결국에는 뭐 그 교수님께서 안동 그 당시 지역을 조사하시면서 이 자료를 구하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구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안동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은 어떤 분은 이 옛날에 막 집에 막 문집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관찰, 뭐 고문서 그 엿바꿔 먹었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위에 조상분이 왕인의 교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편으로 만들었던 종이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편을 만들어서 연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제가 다니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갖고 오셨던 걸 다 태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부터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사용했던 막 뭐 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안 태우고 지금 남아있으면은 안동 자료가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요 자료가 이제 저희도 제가 기념관에 있을 때도 이거를 이제 문화재로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재로 심의를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에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유공자로 포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막 의병들 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창의록이라든 이런 일기에 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의진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웠냐. 그 기록이 있어야지만 그 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발견했을 때도 학술대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동에 여기에 보시면은 김씨, 이씨, 유씨 많이 그 관계된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포상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분 중에서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만 여기에만 이름이 있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료가 있고 제가 여기 나눠준 것 중에 나눠주니까 예를 들어서 을미의병 일기, 이긍현 일기 이런 데에 또 기록이 있으면은 포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쭉 한글화 시키면은 이렇게 아까 그거는 저희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글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은 안동 우수파록에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을미의병 일기라고 이긍영 선생님이 남긴 일기가 있거든요. 그 이긍영 선생님도 실제적으로 의병에 참여하셨고 거기에 나온 인물들은 이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이름이 있으면은 독립유공자로 포상되기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향산고택 모습입니다. 요게 현재 남아있는 그 옛날 사진이고 요거는 안막동으로 이전한 모습. 그 안동의진 전투는 크게는 그 일본군하고 강군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태봉 전투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당시 김석중이라는 사람이 안동 관찰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안동의진 만들었을 때 일단은 피합니다. 그러다가 대구에서 강군을 이끌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저쪽 예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천하고 안동의 접경 지역에서 전투가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감해, 풍산, 뭐 노하, 송현 이쪽 지역에서 전투를 펼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투에서 강군한테 의진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의진은 다시 이제 피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 의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장을 구분해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처음에 대장할 때는 봉화의 권세현 선생님이 하셨다면은 두 번째 대장은 일찍 기미의 처강 김도하 선생님이 하십니다. 권세현 선생님이 물러나신 이유는 이 아까 전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본인께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셨고 대신에 이제 이 김도하란 분이 이 2차 대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선성의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4차례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향사 이만도 선생님이 하셨다가 두 번째는 이중린이라는 분. 오늘 오미마을 분 안 계시? 여기 이중린이라는 분 아시죠? 오미마을의 김정석 선생님. 누구요? 김정자 섭자. 그분 장인. 장인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인하 선생님. 그 다음에 이찬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가 볼 수가 있고, 중간에 태봉전투 할 때 김도현이라는 분이 이 선성의진, 예안의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사진을 찍으시면. 이게 이제 이긍영 선생님의 을미병입니다. 이것도 후손분께서 이긍영 선생님 후손분께서 저쪽 서울역사박물관에 이걸 다 주셨습니다. 다 기증을 하셨는지 기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소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안동의진이나 예안의진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다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 외에 오미마을에 김정석 선생님이 남긴 일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동의진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록 번역된 걸 봤을 때 태봉전투 이후에 여기 태봉전투를 안동의진이 다른 의진들하고 저게 아니고 저게 싸우게 되는데 이 태봉전투를 펴하면서 이 각 의진들이 자기네 원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일본군이 안동의진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오미마을의 김정석 선생님 일록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태봉전투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94년에는 안동 서상천이라는 분이 혼자 가서 이제 단독으로 가서 이제 안동만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서 이제 싸우게 된 거고, 이 96년에는 7개 의진이 연합을 해서 싸웁니다. 아까 똑같은 함창 태봉을. 그래서 3월 29일 날 한 7시간 동안 싸우게 되는데, 많게는 기록 따라 약간씩 차이지만 가장 많은 인원을 잡는 게 7,000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일본 병참 부대는 많아 200명 아니면 300명.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 300대 7천 아니면 숫자를 조금 더 의진을 낮췄을 때, 왜냐면은 이 당시에 그 안동 같은 경우도 안동 의진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중군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갔을 때 인원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7개 의진이라고 하면은 200명씩 잡아도 1,4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많이 잡으면 뭐 많이 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2,000명이 모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00명 대 200명이 싸웠습니다. 근데 연합의진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건 도저히 자기는 이해 안 간다. 왜냐면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 정식 군인이냐, 정식 군인이 아니냐, 이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29일 날 싸울 때 이 연합의진은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장이 7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은 아군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공격을 이렇게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뒤에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군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전투를 펼쳐야 되는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김정섭 선생님의 일록을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은 이 일본군이 안동의진하고 선성의진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록에 보면은 그 부상병들 치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이 없다. 그러니까 밤새 완전 이제 그 신음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밤새 그 소리가 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일본군이 어디까지 가면은 봉화 청량산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게 어디냐면은 이 안동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그 저희 지금 그 안동 KT역에 보면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병들이 그 공격을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 돌아가셨는지 이 시냇물이 뻘겋게 됐다고 합니다. 다 피가 핏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본군이 계속 쫓아와서 지금의 안기역이니까 안기동 거기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임천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불이 나서 당시 신문도 있습니다. 민가 한 1000여 호가 불이 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계 종택도 이때 불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봉종택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분이 이 당시에 그 붙잡히시는 집에서 그런 순환을 겪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은 봉화 청량산까지 가갖고 그 오산당 이거는 이거고 이게 이제 태봉전투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게 그 옆에 있는 게 신문입니다. 당시 그 일본군의 방화로 안동 시내가 불바다가 됐다는 그런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보통 1907년에 태계종택이 샀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였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럼 처음에 전소되진 않았나요? 그렇죠. 예. 요게 96년 5월 30일 날 이것도 이제
나옵니다. 자료에. 그래서 집 일부가 타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자료 보면은 집에 있던 책 1,400권이 탔다고 합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엄청난 또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태계종택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한번 타고요. 그 다음에 1907년 그때 이제 이후에 타는 거는 뭐냐면 신들석을 도왔다고 해서 또 방화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거의 집이 다 타는. 1907년에 탈 때 300당도 그때 타는 거죠. 그렇죠. 네. 아, 300당? 300당이 그러니까 온에 있는 거. 아, 그거는 전기 때 탑니다. 96년에. 예, 그건 전기. 그러니까 96년에 탑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선성의진을 추격하는데 봉화 청량산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의병들 본부라고 해서 그 300당을 태워버립니다. 그건 96년. 태계종택은 96년에 일부 소실됐다가 다시 이 1907년 이후에 가면은 신도석을 지어냈다고 해서 집이 다 탑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 태계종택 앞에 보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다시 20년대에 이걸 집을 다시 복원한 겁니다. 26, 29년. 예, 20년대. 여기 이제 학봉종택인데, 여기에 이제 김혜락이란 분하고 김진희, 여기 다 학봉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학봉종택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김혜락 선생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여기에 숨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군이 와가지고 이 두 분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 김은학 선생님을 구탈합니다. 그리고 집안 재산을, 집안에 있는 그 중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강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은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제 끌려가셨다가 다시 풀려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간첩사 김석중이 죽은 이후에 그 새로 신임 간첩사로 수당 이낭기라는 분, 충청도 분이 오시거든요. 이분이 오셔갖고 이 김흥락 선생님이 이런 순환을 당했다는 얘기 듣고 가서 그러니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물품도 다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김석순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산당입니다. 청량산 가시면은 여기 오산당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가면은 청량사도 이때 불이 탑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이 탔다고 했는데 전체 탄 건지 아니면 일부 소실된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청량사도 그러니까 일본군이 태웁니다. 요즘에 여기 가시면은 요 오산당 있고 요 옆에 그 어떤 문학 하시는 분이 찻집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안 받고 잠깐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은 뭐 등산도 하시고 몸에 좋은 그 차도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인데요. 안동의 중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가 강했잖아요. 여기 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정기명 때 안동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에 따른 희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동 시내에 당시 천여가 붙었으면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다시 재건하기에 노력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다. 결국에는 인재들만 계속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운동 방향을 이제 그 계몽운동 쪽으로 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당시에 그
안동에서 요 중후기 의병에 했던 분들은 그 여기 유시연이라는 분인데요. 저기 그 무실, 그 임동의 무실 분, 그 전주시 분입니다. 저도 이분 후손분하고도 계속 연락하는데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이분 묘소도 탔답니다. 그래서 그 묘비가 불이 얼마 셌으면 묘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요 박이나라는 분. 이분은 박이나 박처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이나 박처사 이렇게 불리는데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울진에도 계셨고 영양에도 계셨고 안동에도 이렇게 또 계셨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때는 박이라고 불리고 어떤 자료에는 박처사라고 이렇게 불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주사님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병 활동은 안 하셨지만 이 그 가야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의병 기지를 만들었다가 그게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들통이 나서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서 이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후기 때는 이 유시연, 박이나 이상용이라는 분이 있고 대신에 이런 분들이 이 신돌석이라든가 아니면 이강량 이런 분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그 참여, 그러니까 특히 이강년 의진에 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강년 이분 같은 경우는 문경분인데 이분은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의병하면은 다른 지역을 잘 안 가거든요. 왜냐면은 안동의진 해도 안동의진이 도를 넘나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동의진이 창의한 다음에 가장 멀리 간 게 전투하러 간 게 상주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서 창의하는데 나중에 제천의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동 범위가 이 중후기 때 보면은 강원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활동 범위가 너무 이렇게 강범위한 분은 좀 특이한 경우랍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병했던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있지만 이 먹는 거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잠은 밖에서 잘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근데 먹지 않으면은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거를 식량을 조달하는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제가 뭐 나중에 뭐 하여튼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진들이 자기 지역에서만 활동하지 이 도를 넘어서 활동하기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강원도까지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케이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조약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김우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박재순 하야시 강제 합의서다, 정식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헤이그 밀수하고 이게 이제 그 유시연 선생님의 생애를 해방 이후에 영양의 조박용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이 생애를 기록한 자료가 현재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냥 그 유일권 선생한테 자료를 받았고 소장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지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시연 선생님 관련된 자료는 이 일제 측 자료 말고는 우리가 남긴 자료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1907년 태계종택 또 일본군의 방화로 불이 탔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거의 그 다 집이 소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도 거의 1시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의병이 왜 중요하면은 일단 독립운동의 시작이 의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병이 나중에는 우리 그 안동 분들도 그렇고 경상도 분들이 만주로 가셔갖고 독립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또 이 의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호자의진, 그러니까 제천의진도 의병 끝나고 저쪽 그 연해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의병 했던 분들이 추후에는 이 독립군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적 성격으로 이거 처음에는 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랬다가 이것이 중흥이 가서는 왕을 지켜야 되는 생각보다는 이 나라를 지키자. 이게 이제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근대적 성격으로 이제 발전했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병 항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앞에 정기의병은 그래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의진 연구, 예안의진 연구,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장했던 건세현 선생님, 아니면 뭐 김도하 선생님, 뭐 이만도 선생님, 이런 분들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중후기는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뭐 활동했던 분들이 그 정기보다는 적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기의병 때는 이 의병 관련된 그런 일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중후기 때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제 측 보고 문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붙잡히신 분들의 판결문,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이런 거를 종합해서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중후기는 잘 연구가 안 돼 있는 지금 현재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는 이 안동의 의병항쟁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나가야 된다면은 이 정기의병에 대한 보완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 중후기는 어떻게 보면 뭐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다 이 전반적인 안동의 의병 항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리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중간중간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간단한 자료고, 제가 하여튼간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뭐 경북 독립운동사라든가 요거라든가 아니면은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안동의진이나 예안의진의 의병 활동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고 선생님 김성 대표님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이게 보면 저희가 번역을 김응섭. 했어요. 예, 김응섭 선생님. 네, 예. 이 사돈이 삼산에 있는 사회장 했던 분인데 예. 지금 저희가 이걸 뭐냐면은 좀 번역을 했거든요. 예. 이게 아주 국학진흥원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고 예. 조금 이따가 해야 예, 예, 이건 좀 이따 배우죠. 그 의병하고 상관없으니까.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그 김연학 선생 그 이게 포살 당하시잖아요. 예. 그때 그 전해지는 이야기는 기록으로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자세한 그 이야기 그런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집안에서 내려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학봉 종택에서 붙잡히셨고 안동 읍내 시내에서 처형을 당했던 거는 그건 기록이 있고요. 번개처럼. 예, 그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 뭐 처형 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집안에서 내놨던. 근데 이게 그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 그 김연학 선생님이 학봉 종택에서 붙잡히셨고 안동 시내에서 처형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가 먼저 집안에 있었고요. 자료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이 자료가 실질적인 자료가 발견돼서 포상이 되신 겁니다. 왜냐면은 포상을 받으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야기만 있다가 나중에 자료가 발견돼서 포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이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는 해방 이후부터 막 나온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우르르 자료가 발견되는 거는 거의 이제 그 90년대 넘어오면서 이 자료들이 막 발견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발견된 게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발견된다는 건 어떻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장을 하시잖아요. 개인 소장을 하시면은 이게 소문에서 연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연구자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번역해서 이 논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전화기도 발달이 안 되고 교통도 험난하니까 이거를 찾아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리면 버스 타고 다닐 거 자동차 몰고 다니면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국학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들이 집안에 있는 자료들 뭐 선생님도 오미마을 오시면 거기 분들도 자료 드릴 때 국학진흥 어디 드릴 때 한꺼번에 다 주지 일일이 그거 선별해서 이거는 누구 이거는 어디 기관 이걸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자료들이 한꺼번에 가면서 정리되면서 이게 자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들이 그 다음에 발견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기관에서도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의병 전공자분들은 알죠. 근데 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어떤 기관은 그냥 이런 자료가 있다. 하지 이걸 가지고 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학술대회를 안 하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보고 뭐 학술대회를 하고 아니면 번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보다 이제 저희가 쉽게 이 활동 내역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이거 외에도 아마 안 알려진, 그러니까 안 알려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 대중들한테 구격으로 공개가 안 된, 그러니까 알려지지 못한 그런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국학진흥원에 가끔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은
자료들이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단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인화, 예? 이인화, 예, 네, 그분에 대한 거는 자료가 어떻게 돼요? 이긍현 일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요. 왜냐면 이긍현 선생님 고향이 저 여기 와룡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석 선생님 일록 같은 경우 안 넘어진 내용들이 많다면은 이긍현 일기 같은 경우는 이 예한의진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의병 자료도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 지역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점점 더 밝혀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이제 지금 많이 하는 게 그 문집들 번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번역된 게 그 처강 김도서의 문집.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해서도 다는 아니지만 이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야기들이 또 발견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구자는 압니다. 근데 일반 대중분들은 모르다가 이렇게 번역이 되고 나오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마칠까요? 예, 그러면은 오늘 안동 의병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음 8월 달에는 그 제가 계몽운동하고 그 자정순구.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준비해 보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하고요. 만약에 이제 힘들면은 나눠서 그 계몽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정순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